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목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1%대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줬는데요. 또 오늘 밤 미국에서는 세계기후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미중 정상과 문 대통령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인 만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지수의 상황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의 종가 상황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 나스닥 지수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1%대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의 상승률은 동일합니다. 0.93%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면서 다우지수는 34,137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지수의 경우에는 4,173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9%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13,950선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제 경기 민감업에서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 영향을 받고 우리 시장도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한 이후에 지금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상황은 좋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이틀째 700명대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735명입니다. 조금만 더 개인별 방역 수칙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수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고 있는 우리 시장은 양대 시장에서 모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상승 탄력이 조금은 더 큰 상황입니다. 0.66%까지 상승해주면서 3,192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강보 합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1,02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에서도 0.65%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2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체크해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514종목이 오르고 있고 322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727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523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오전 10시가 지나는 이 시간에 기관만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은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규모를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기관은 1,020억 원을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고요. 외국인은 329억 원, 또 개인은 65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04억 원, 또 기관은 11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 물량을 받아냅니다. 57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위부터 12종목 내에서 장 초반보다도 분위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빨간불을 켜낸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현대차의 경우에는 항공안전기술원과 손을 잡고 도심항공 모빌리티 산업에 박차를 가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차의 주가를 보시면 0.67%의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22만 7천 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효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열사들의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면서 효성의 주가 역시도 잘 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52주 신고가도 터치한 모습인데요. 지금 1.32%, 42%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10만 원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신과 관련해서 EI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EID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이 최근에 스푸트니크 V 백신의 도입 가능성을 점검해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 주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EID가 22%대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OC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8%대 급등세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는 13만 9,5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OCR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폴리실리콘의 평균 가격은 어제 기준으로 19달러 40센트로 지난주와 비교해 봤을 때는 8%가 넘게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모 신소재를 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2차 전지 양극 활물질과 MLCC용 E형 필름이 동반 호조를 보이는 사이클에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실적 방향성이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주가는 6%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26,000원 선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들 분위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오늘 시젠이 3%대 낙폭을 보이면서 시총 3위로 밀려난 모습이 짚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푸트니크 V 백신과 관련한 종목들 코스닥 시장에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주가를 먼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들 역시나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화전기의 주가를 보겠습니다. 15.92%, 16%대까지 올라서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넥스 역시도 좋습니다.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수앱지수도 11에서 12%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TK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에서 20%대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장대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섬유를 재활용을 해서 차별화 원사를 생산하는 KR웨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퍼시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가득 올라가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9.9%의 강세를 보이면서 53,000원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퍼시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비대면 업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문인식 관련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나아이와 크루셜텍, 유니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문인식 관련주들은 유럽연합에서 다목적 지문 신용카드를 상용화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또 삼성카드에서도 지문 인증카드를 내놓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기자는 미국에서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비자가 미국에서 추진하는 지문카드의 시범 서비스의 카드 공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1.34%의 강세를 보이면서 41,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는 지문인식 솔루션의 핵심인 센서 IC와 알고리즘 그리고 모듈 패키징 기술을 보유한 지문인식 원스톱 솔루션 기업입니다. 주가는 지금 보시면 29.82% 가격 제한폭까지 가득 올라가면서 1,78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셈까지 짚어보시면요. 유니셈은 1.31%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지문 인증 스마트카드 상용화에 성공한 업체입니다. 이어서 업종별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는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는 운수 창고와 철강 및 금속, 보험 업종 그리고 화학, 기계 업종에서 1%대 강세 흐름이 짚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을 한번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종이 목재와 섬유 의복, 음식료품, 의약품 업종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좋은 만큼 상승하는 업종이 대다수의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요. 정보기기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2.63%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종이 목재와 화학, 출판 매체 복제, 금속 업종에서도 1%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을 보시면 금융업종과 디지털 콘텐츠, 운송, 통신장비, 기타 서비스 업종이 지금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HMM, 포스코는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NC소프트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효성첨단소재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근데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네, 오늘 네. 지구의 날입니다. 아, 지구의 날. 무슨 네. 날인가요? 뭔가 환경과 관련된. 그쵸. 네. 지구가 많이 아파가지고 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구 그렇죠. 환경 오염의 문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네. 예전에 이제 4월 22일로 제정이 됐는데 오늘이네요. 네,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나왔어요. 1970년 4월 22일 날 미국에서 이 게이로드 넬슨 상원의원이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때 해상 원유 바다에 기름이 유출됐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기로 환경 문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지구의 날로 책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주식에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즘 ESG 그런 거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네. 기업도 이제는 환경, 네. 친환경 산업 뜨잖아요. 당연하죠. 뭐 아까 네, 전에 또 맞아요. OCI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좀 그런 종목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네. OCI가 딱 친환경이에요. 왜냐하면 네. 태양광이 기름을 이제 뭐 석탄이나 석유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태양광 이런 것들 OCI가 딱 그런 사업이고 또 그 밖에도 석탄 석유를 사용하는 회사도 그 요즘 탄소 배출권 네. 해가지고 이제 굴뚝에 떼내는 거 아니면은 또 오염물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폐기물이나 쓰레기 같은 것들을 막 예전에 막 강이나 이런 데다가 막 유출시키는 회사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 하면 지금 벌금 몇 억씩 물어야 됩니다. 몇십억씩 물 수도 있고. 이제는 예전처럼 막 그냥 생활 폐기물이나 산업용 폐기물을 회사가 그냥 막 버리면은 이제 막 버릴 수 없어요. 네. 그것도 다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래가지고 야 이런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안 하면은 그것도 탄소 배출권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부담이 돼가지고 또 손실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친환경 쪽으로 사업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주식적으로 봐도. 네, 그래서 그렇죠. 오늘 예. 지구의 날이 또 그런 거를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싶어요. 네. 오늘 이렇게 또 환경과 관련된 종목들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공모주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대어로 꼽히는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SKI 테크놀로지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에 돌입을 했죠. 네, 맞습니다. SKIET. 또 SK가 붙었어요. 네. 그래서 SK 예전에 바이오팜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등도 있었는데 그것에 이어서 좀 대여급 공모주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2일 오늘이죠.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네. 여기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에 들어가면서 바로 다음 달 이제 5월 11일 날 코스피에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저 근데 처음 상장하는데 코스닥 상장도 아니고 바로 이제 코스피로 그렇죠. 이제 메이저리그로 가는 거죠. 마이너리그 거치지 네. 않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것도 SK자가 또 붙어가지고 또 흥행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만약에 공모가를 최상단인 10만 5천 원 책정될 경우 시가총액이 7조 4,862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가 지금 엄청난 게 네. 이게 그러니까 공모가가 선정되는 거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지만 그렇죠. 제 생각에는 대략적으로 7조 전후가 될 것 같아요. 7조 전후. 그러니까 네. 시가총액.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대박 났잖아요. 그렇죠.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할 때 당시에 4조 9천억 원이었거든요. 9조 맞아요. 7천억 원. 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도 1.5배 높은 그러니까요.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높게 책정이 될 것이다. 바로 SKI 테크놀로지가. 야, 그래서 이것도 엄청난 대여가 되겠다라는 것이 지금 업계의 그런 시각입니다. 근데 사실 뭐 저희 가격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떤 회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SKI 테크놀로지는 어떤 회사인가요, 전문가님? 네, 이게 이제 EV용 배터리
네. 휴대용 IT 기기 이런 것들 배터리 사용되는 분리막 기계, 이 네. 분리막이에요.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이제 분리막 들어가면 이제 또 여러분들 머리가 좀 아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냐면은 이제 2차 전지를 하면요.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걸 하면요. 여러분들이 분리막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분리막이 뭐냐면은 보통 이제 양극과 음극이 있어요. 2차 전지에. 그렇죠. 양극, 음극이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두 개가 붙으면은 별로 안 좋다고 해요. 별로 안 좋나 봐요. 그래서 이걸 분리시켜야 돼요. 아, 양극과 음극이 붙으면 안 좋대요. 그래서 그걸 분리하는 게 분리막. 분리시키는 막이 네. 있어요. 이게 막이 있는데 얇은 막인데 네. 이게 바로 분리막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양극, 음극, 분리막 합해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얇은 막이 절연 소재인데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미세한 공기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 양극, 음극 있고 여기 막이 있는데 막에 완전히 100% 차단된 건 아니고 여기 이 구멍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이게 바람도 통하고 그런가 봐요. 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배터리 4대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SK IET가 이 분리막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필수 소비재다. 필수 소비재는 아니다. 필수 소재다. 필수 소재. 말 잘못해. 필수 소비재는 이런 겁니다. 치약, 칫솔, 네. 뭐 음료수, 뭐 음식 이런 게 필수 소비재고. 면도기 이런 거, 화장품 이런 거고 필수 소재 이제 소재가 이제 이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인 거죠. 필수 소재다. 진짜 엄청나다. 그래서 배터리가 이제 또 전기차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아이오닉 5 그리고 테슬라 이런 것들 네. 계속해서 전기차 또 아까 전에 지구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구의 날에 또 네. 전기차가 한 몫을 하고 있죠. 당연하죠. 탄소가 안 나오니까 매연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려면은 SK IT가 또 한 핵심 축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LG 화학이 또 그거 있잖아요. 있죠. LG 네. 화학이 또 2차 전지 쪽인데 또 이게 또 SK IT에 올라오면서 또 비등비등 또 SK 이노베이션과 함께 또 뭔가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SK 쪽에서 이루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환경하면 전기차 생각나고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또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분리막인데 그럼 이 분리막의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지금? 네, 성장 속도가 좋습니다. 네. 성장 속도가 또 아무래도 배터리 2차 전지 다 성장하니까 전기차 연평균 5.2%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오, 네. 최근 3년간. 음.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높다고 생각하죠. 네. 근데 사실 뭐 10% 이상의 고성장 아니에요, 분리막.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 우리나라 GDP가 최근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네. 전체 국가 성장률도 마이너스 코로나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예전에 또 우리나라가 GDP 코로나 이전 시대 때도 GDP 성장률이 2% 3%대였어요 거의 대부분. 물론 80년대 70년대 그때 고성장 시대 때는 막 10%도 성장하고 그랬지만 지금 이제 2000년대 이후로는 평균적으로 대충 GDP 2% 3% 성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 성장도 괜찮은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보통 금리가 그 국가 성장률과 비슷하게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최근 3년간 5% 성장률은 상당히 괜찮다. 괜찮은 성장률을 보이고 꾸준하게 또 가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전기차 EV를 전기차라고 하는데요. 이 전기차 보급이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분리막 수요 증가하고 있고 전기차의 주력으로 탑재되는 배터리의 분리막의 두께가 매우 얇아요. 그렇겠죠. 굉장히 네. 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얇게 만드는 네. 그런 것들이 바로 SK IET가 계속해서 분리막을 얇게 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지만 분리막을 더 매우 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한국과 일본, 중국 5개, 6개사에 지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SK IET가 좀 이렇게 강자로 지금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SKI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전략은 좀 저희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그러면 이제 공모주잖아요. 그렇죠. 공모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겪은 바가 있을 거예요. 있죠. 다들 네. 있을 거예요.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SK 바이오팜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처음 상장할 때는 괜찮았죠. 맞아요. 괜찮았는데 뭐 따상 이렇게 갔다가 내리꽂히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또 이거 SK잖아요. 또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네. SK 바이오팜 작년에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SK IET. 이제 학습 효과가 있을 네, 거예요. 여러분이 또 당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모주에 참여하는 건 괜찮아요. 네. 일단 그건 괜찮다. 왜냐하면 공모가가 워낙에 낮게 형성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이 SK 바이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요, 그 장외 시장에서 20만 원 선이었어요. 근데 공모가가 뭐 6만 원, 7만 원 선 형성됐다가 급등해가지고 따상 갔다가 해가지고 막 19만 원까지 갔잖아요. 근데 장외 시장에서 사면은 어쨌든 손실이거든요. 장외에서 그렇죠. 네. 마지막 상장하기 전에. 네. 근데 공모가로 사신 분들은 뭐 이렇게 뭐 2배도 벌고 막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공모주 참여는 괜찮아요. 근데 장외 시장에서 사는 건 현재 반대고 지금 현재 장외 시장 왜 끝물이기 때문에 장외 시장에서 장내 시장을 넘어오기 때문에 장외 시장에서 현재 매수는 반대. 그리고 공모주 참여하는 건 나쁘지 않고 괜찮고 다만 이제 처음 예전에 SK 바이오사이언스와 SK 바이오팜이 그랬듯이 첫날 그냥 9시에 저는 매도하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첫날 이렇게 확 떴을 때 네. 따상 가기도 전에 매도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따상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100% 따상 가는 게 아니에요. 네. 무조건 뭐 따상 뭐 이렇게 기대하는데 이거 잘못하다 크게 한번 된동 당할 수 있어요. 네. 물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잠깐 화면을 보시면요. 네. SK 바이오팜이요. SK 바이오팜 이거 차트거든요. 차트인데요. 이게 첫날 이렇게 상장했을 때 요거는 이제 따상 갔잖아요. 그렇죠. 첫날에 이튿날까지 괜찮았는데 이게 계속 네. 떨어지죠. 맞아요. 이거 SK 바이오팜입니다. 자,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예요, 이거.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네. 이게 이제 3월에 상장했는데 네. 이거 뭐 따상 갔다가 다음 날도 좀 괜찮다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올랐다가 네, 다 빠졌죠. 예,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첫날 다 파는 거 권장드려요. 공모하실 분들은 그냥 첫날 다 파셔라. 라고 또 SKIT 여러분 불나방도 이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불나방 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SKIT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IPO 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SKI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과 내일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수요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이미 앞서서 많이 학습 효과가 있으실 텐데요. 만약에 공모에 참여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장외 주식에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저희와 함께 바른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달 3일이면 공매도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게임스탑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공매도 사전 의무 교육이 시작이 됐죠, 전문가님. 네, 게임스탑이 이제 미국에서 그 유명했던 그 공매도 네, 반대 저희도 세력이었죠. 다뤘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게임스탑 사태에 대해서 뭐 어쨌든 그런 이후로 공매도에 대한 사전 의무 교육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이제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도 어느 정도 칠 수 있게 됐는데 이런 것도 교육을 좀 받고 맞아요. 또 도덕적으로 네. 또 안 되면 안 되니까 도덕적으로 막 이렇게 내리꽂히게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기존 투자자나 아니면 기존 주주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사실 이 주식시장의 성장 이런 것들은 주주들이 잘 돼야 돼요. 주주들이 잘 돼야지 더 투자 자금을 추가로 납입을 하고 그래야지 국가 발전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려가야 돈 버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제도상 그래서 매수 매도 과정 뭐 이런 것들 손실 이런 것들 사전 의무 교육이 지금 첫 화면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튼 공매도 이제는 시작됐다. 네. 이제는 또 얼마 안 남았어요. 공매도 맞아요. 시한폭탄.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지금 뭐 밑에 자막에 시한폭탄이 돼 있는데 네. 이 왜 시한폭탄이냐면요. 이제 곧 공매도에 대한 제도가 이제 또 개봉박두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 공매도 지금도 뭐 공매도 지금 일부 시장 조성자들 하고 있지만 네. 더 커질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사전 교육 안 받더라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또 공매도에 타깃이 된 종목들을 살펴보면요. 제약 바이오주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코스닥은 또 시총 상위의 제약 바이오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천스닥 돌파를 했는데 이 1000포인트를 흔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1000포인트 지금 올라갔는데 네. 지금 이게 시가총액 상위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네. 1위부터 5위 다 그냥 바이오, 맞아요. 제약 바이오주다 네. 보니까 여기에 다들 이제 공매도가 타깃이 돼가지고 이제 1000포인트가 또 다시 무너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요. 당연히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또 네. 최근에 또 바이오주들 뭐 그렇게 또 썩 좋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뭐 네. HLB나 셀트리온 등등이 업종 자체가 좀 눌리기 때문에 이 공매도에 대한 전략을 확실하게 또 세워야 되겠다. 네.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또 공매도 잔고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종목들이 타깃이 됐는지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뭐 뒤에 뭐 배경도 네. 보시면요, 나와 있죠. 일단은 공매도 타깃 가장 큰 거 제 바로 옆에 보이는 거 HLB. HLB. 네. HLB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공매도 잔고 상위 5개 종목 1위에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4월 16일 기준입니다. 네. 물론 뭐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4월 16일 기준으로 HLB가 1위 1,719억 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198억 원으로 2위, 그 다음에 KMW. KMW 같은 경우는 바이오는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1,190억 원 가량으로 굉장히 많은 공매도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신라젠, 바이오 785억 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525억.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셀트리온이 지금 셀트리온 제약도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상당히 많이 공매도가 잔고가 포진돼 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시장 조성자들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기관 쪽에서 이렇게 시장 조성을 한다고 해서 LP처럼 우리 ETF 이런 거 하면 ELW 이런 거 하면 LP가 있잖아요. 시장 조성. 그런 식으로 한 건데 이 가격을 조성하고 뭐 물량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눌리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HLB와 좀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잘 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지금 공매도가 또 새롭게 시행되면은 네. 이 시한폭탄이 터져버리면은 그렇죠. 야, 이 5개 중에 앞에 4개가 바이오인데 5개 중에 KMW 빼고 맞아요. 4개가 바이오인데 야, 여기에 또 폭탄 이미 폭탄 여기 불이 붙어 있는데 불에다가 폭탄을 또 던져가지고 더 큰 폭발이 일어나는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전략을 세우고 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공매도 재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네. 일부 공매도 옹호론자도 있어요. 네. 그래서 공매도가 이제 이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이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네, 다른 분이 하셨다라고. 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공매도 재개 시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여서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제가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시장 조성자가 있는 것도 네. 이게 거래 시장이 왜냐 있으면은 매도가 없으면 매수만 있으면은 가격은 끝없이 올라가야 되는데 또 사고 팔고 이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어쨌든 네. 시장이 형성되려면 거래량이 있고 거래 대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시장 조성자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또 선진국 증시에는요 공매도가 항상 있잖아요. 원래 미국에서 공매도 있었고 예전에 100년 전, 200년 전에도 공매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사람 그 예전에 또 저도 예전에 좀 존경했던 사람인데 100년 전에 그 대공황 시절 때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돈을 개인 투자자인데 되게 가난했어요. 어렸을 때 진짜 그냥 농장에서 가난했는데 그 집에서 가출해가지고 막 5살, 7살 때 가출해가지고 재산을 2조 원까지 법니다. 어머.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물가도 상승하잖아요. 물가 그렇죠. 2조 원을 버니까 엄청난 재산을 번 거예요. 네. 뭐를 했냐면 주식만으로. 오. 그러니까 다른 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뭐 사업도 하고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주식만으로 정말 전업 투자. 네, 5살, 7살 때 뛰쳐나가서 그냥 알바는 좀 했어요. 알바는 네. 뭐 했으면 증권사에서 이렇게 서기 칠판에다 그때는 이제 이런 게 전산화가 없으니까 가격 삼성전자 100원 올랐다 이거 칠판에 쓰는 거. 오. 그렇게 가격 시세가 됐었거든요. 네. 증권사에서. 그거 알바 해봤자 얼마 안 주잖아요. 거기다 10살짜리 꼬만데. 그래가지고 그거 한 번 하고 그걸 주식 알게 돼서 그 뒤로는 그것도 알바도 그만두고 계속 주식만 해서 2조까지 버는데 그분이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게 공매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왜 꺼냐면 공매도 그 대공황 때 1929년 대공황 그때 대공황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모든 역사에서 가장 그 심한 하락장인데 맞아요. 공포인데 그때 고점 대비 90%가 하락했어요. 시장이. 네. 지금 최근에 뭐 하락한 건 어제 하락한 건 1% 2% 떨어져 상관없는데 네. 저번에 코로나 시대 때 작년에 3월에 1,400까지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1,400 그 전에 이제 2,607이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2,607에서 1,40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45% 하락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겪었던 분들은 얼마나 공포가 심했을지 알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때 주식을 하셨던 물론 그 뒤로 주식을 시작하셨던 동학개미들은 모를 테지만 그래서 그 전부터 했던 분들 45%도 엄청 공포였는데 90%그 두 배가 달한 90% 내리꽂힐 때 공매도로 제시 리버먼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뭐 이런 투자 전략 차원에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도 어느 정도는 공매도 허용되기 때문에 저는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개인들은 이제 무조건 올라야만 돈을 버는 구조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기가 하나만 있지만 이제는 내려가도 돈을 벌 수 있는 무기를 양손에 쥐고 쌍칼로 쥐고 이렇게 막 흔들 수 있는 막 방패도 쥐고 네. 예전에 이제 한 손으로만 하다가 네. 방패해서 맞고 때리고 이런 식으로 장비가 많아졌어요. 네, 무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활도 쏘고 이런 것들 봤을 때 이제는 시장이 안 좋아도 개인도 물론 개인도 예전에 할 수 있었어요. 대차 거래라던가 대주 거래 이런 거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건 약간은 좀 접근하기 어려워가지고 개인들이 많이 못했거든요. 몇 년 전에는 몇 년 전부터 할 수 있었습니다. 공매도 사실은 저도 했었어요. 저도 공매도 맞아요. 했었기 하셨다고, 때문에 네. 했는데 이 개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워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손쉽게 할 수 있다. 개인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기를 한 가지만 고집하기보다는 이제는 또 쌍칼도 쓸 수 있고 뭐 도끼도 쓸 수 있고 활도 쓸 수 있고 이런 걸로 떨어지는 것도 한번 투자 전략을 종합적으로 세우시면서 시장 탓만 하지 말고 시장 떨어지면은 막 시장이 안 좋아서 내가 투자 수익이 안 나와 이런 자꾸 시장 탓만 하지 말고 떨어지는 쪽도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투자 전략 면에서 그리고 저는 그거 인버스 곧버스보다 차라리 공매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요. 그 인버스랑 곧버스는 그 ETF잖아요. 네, 맞아요. ETF는 1년 있으면요. 그 비용이 들어가요. 0. 몇 %, 1% 이렇게 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ETF 자체가 펀드 상품이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 있죠. 그렇죠. 그분들 1년 이렇게 갖고 있으면요. 장기 투자하면 운용 보수가 나가요. 펀드 매니저한테 밥값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거는 물론 빌리면은 이자는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ETF보다 오히려 쌀 가능성도 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자가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했을 때 이자가 더 비싼지 아니면은 ETF를 가져가서 1년 동안 유지 보수 비용 펀드 매니저한테 돈 주는 게 비싼지 이거는 여러 가지 왜냐면 ETF도 ETF 상품마다 유지 비용이 다 다르거든요. 네. 공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빌릴 때 이자가 몇 %로 책정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서 하신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또 좋은 무기가 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 3일이면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지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주제로 다뤄봤는데요. 한번 시장을 다양한 관점에서 본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또 좋을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제이린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카카오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12만 2천 원의 비중은 20%입니다. 웬만하면 중장기로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전망 괜찮을까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카카오 오늘은 11만 8천 원에 시작해서 지금 같은 가격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카카오 두나무 지분만 6.2조. 그렇죠.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죠. 지분 가치만. 네. 엄청납니다. 저는 이제 카카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카카오톡이라던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 뭐 많아요. 많죠. 많은데 네. 카카오 택시 뭐 많은데 이런 것들은 너무 안정권에 이제 접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새로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또 특별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암호화폐 이슈로 이 카카오의 네. 두나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신성장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지분 가치면 6.2조잖아요. 이거 그렇죠. 엄청난 겁니다. 네, 이게. 맞아요. 이 네. 두나무가 갖고 있는 게 바로 업비트죠. 네. 근데 업비트가 우리나라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에서 1위. 네. 거래소 1위인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올라가고 물론 비트코인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또. 그렇죠. 또 7천만 원 무너져 6천만 네. 원대로 떨어졌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코인 시장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작년에는 제가 느낀 거로는 이제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몰렸잖아요. 그렇죠. 작년하고 올해 1월까지. 네. 올해 1월까지 이
쌈짓돈 개인 투자자들 쌈짓돈이 주식으로 다 몰렸는데 유동성 장세. 네, 유동성에서 몰렸다가 이게 또 코인 시장으로 또 가고 있어요. 코인 최근에 또 아니 좀 직장인들이 얼마 전에 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기사 삼성전자 떴죠. 네, 다니다가 맞아요. 내 200억 벌고 퇴사한다고 그러고 뭐 어떤 회사 뭐 SK, LG 이런 회사 다니다가 네. 그 대기업인데 나 퇴사한다고. 나 100억 벌었다, 200억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뉴스 기사에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기업도 이제 사표 쓴다. 네. 나 코인으로 몇백억 벌었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파이어족에 대한 꿈을 안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한 게 주식시장의 통계는 최근에 이제 2020년에 20대가 많이 들어왔어요. 네. 20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특이한 게 코인 시장에 최근에 통계 나왔는데 네. 30대, 40대가 코인 시장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20대보다도. 네. 그래서 야, 이 30대, 40대가 야, 이 코인 신성장 이런 거 뭔가 미래 과학스럽고 네. 이 블록체인, 분장 원장 기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결국 계속 그리고 또 최근에 비트코인은 뭐 8천만 원 갔다가 6천만 원대로 떨어졌지만 어제 방송 보고 하셨잖아요, 그거. 했죠. 뭡니까? 그 새로 코인 뭐 1000배 간 거. 네. 30분 만에 아로와나 코인. 아로아나 토큰. 아로와나 토큰. 아니 근데 그런 게 비트코인이 이게 6천만 원대 떨어져도 네. 아니 저기 뭐야 막 새롭게 막 1000배도 올라가고 또 딴 거 만들면 또 1000배 올라가고 브리핑하다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SKIT가 상장을 하지만 네. 솔직히 SKIT가 공모주를 상장하지만 1000배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100% 네. 확신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뭐 여러 가지가 막 많이 상장을 했잖아요. 네. 빅히트도 상장을 했었고 작년에 카카오 뭐 이런 것들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 이런 거 상장했지만 그런 친구들이 공모가보다 1000배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이 토큰이 네. 무슨 코인이 1000배를 올라 30분 만에 1000배 올라 이거는 맞아요. 코인 시장에서 네. 가능한 거라서 근데 문제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들어온 돈이.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져도 이런 일확천금의 꿈을 이 거래소들이 심어주다 보니까 업비트가 그 수수료를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예요. 업비트가. 맞아요. 거래소가 지금 많이 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소는 증권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 주식 시장의 증권 거래소는 한 개 한국 거래소 한 개인데 그렇죠. 암호화폐는 거래소가 막 수백 개 되니까 많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사실 한국 거래소 같은 건 아니고 그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증권사랑 비슷한 개념인데 네. 그럼 수수료를 계속 받는데 야 이런 거 뭐 비트코인 떨어져도 뭐 새로운 코인이 막 1000배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뭔가 일확천금의 꿈을 심어줘가지고 업비트가 수익이 엄청나게 좋다고 하네요. 지금 그렇죠. 뭐 수수료 네. 수입으로. 그래가지고 그걸 또 갖고 있는 두나무 또 그 두나무를 갖고 있는 카카오가 네. 지분 가치가 6.2조가 되는데 그 수수료 수입으로 또 이게 또 10조, 20조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21%의 지분을 카카오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나무의 지분 21%를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다. 21% 굉장히 높은 크죠. 지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순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이 업비트가 계속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거는 상당히 또 돈이 되겠다. 카카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돈은 잘 버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카카오가. 그래서 이제는 다양화된 사업으로 카카오 게임즈, 뭐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뱅크 등등도 잘 보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까지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데요. 지금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너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좀 약간 쉬어가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분이 12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렇죠. 그 완전 장기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완전 장기.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손절할 만한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좀 네. 장기로 좀 보시면서 당분간 좀 힘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너무 높게 올랐다가 이때 13만 2,500원까지 갔는데 네. 이분이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사신 것 같아요. 올라갔는데 비중도 20% 실으셨는데 네. 저는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비중을 처음 들어갈 때 뭐 특히 이렇게 따라 들어갈 때는 비중 20%막 이렇게 실지 마시고 한 5% 정도 척후병 보초병을 55% 정도로 심어 놓으신 다음에 떨어졌을 때 이렇게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큰 회사 이런 건 추가 매수로 조금씩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괜찮지 않겠나. 네. 근데 이분이 이미 20%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네.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카카오의 그 두나무 이런 것들 지분 성장률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종목 분석 시간에는 카카오의 두나무와 관련한 지분 가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분 가치만 해도 6조가 넘는 상황인데요. 지금 제이리님께서는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높은 가격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주를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 네, 현대해상은 이 바로 손해보험 업계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어요. 오, 네. 네, 손해보험. 이 생명보험 말고 손해보험. 네. 그리고 야, 이 손해보험 뭐냐면 화재보험, 자동차 보험, 그다음 실손보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보험, 암보험 이런 건 안 해요. 네. 암보험과 종신보험은 안 하고 있고 아무튼 손해, 대물보험이죠. 대물보험, 물론 대인보험도 있어요. 실손보험 같은 건 대인보험이지만 보통 이제 건물이라던가 화재 아니면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 데서 업계 대장주가 바로 현대해상이다. 물론 삼성화재도 있어요. 네. 뭐 삼성화재도 있고 현대해상도 있는데 어쨌든 쌍두마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장 점유율이 현대해상이 16.7%입니다. 네. 굉장히 높아요. 자, 그리고 꾸준한 이 시장 지배력을 화재보험 업계에서 손해보험 업계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화재보험과 손해보험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모르실까봐 또 말씀드리고요. 또 최근에는 뭐 보험 사기 패턴을 AI 인공지능으로 또 식별하는 이런 진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네. 이런 것까지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자사주가 12%예요. 오. 굉장히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네. 내가 나 스스로를 믿는 네. 자신감 넘치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수익성도 괜찮아요. 실적 호조 계속 좋게 보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전년 대비 1분기에 전년 대비 20% 증가를 했고요. 뭐 손해율 뭐 여러 가지 다 괜찮아요. 괜찮고 한번 여기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시면요. 이게 상당히 괜찮아요. 네. 이게 지금 보시면요. PBR이 0.4예요. 그리고 PER이 6.5이고 시가 배당률이 4%를 넘어요. 그거 굉장히 많이 줍니다. 많이 주네요. 네. 1년에 4% 받으니까 좋고 장기 투자에 적합하죠. 국민연금이 7.2% 갖고 있고 자사주 아까 말씀드린 거 12%. 블랙록 세계 최대 펀드, 네. 세계 1위 펀드 블랙록이 6% 이것만으로도 괜찮아요. 그리고 현대그룹은 아무래도 정시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정시일가 정몽윤 회장님이 또 21%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 보세요. 매출 뭐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고 약간 줄긴 했지만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 5년 연속 흑자, 당기순이익 5년 연속 흑자, 그리고 뭐 다 흑자죠. 다 흑자, 영업 ROE 뭐 흑자, 부채 비율은 많은데 이거 여러분들이 부채 비율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923%. 네. 근데 여러분이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오늘 말씀드릴게. 그 금융업종은 다 부채가 높아요. 오. 은행, 보험, 증권 다 부채 비율 다 높습니다. 왜냐? 보험은요, 이 보험금을 받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뭐 네.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내잖아요. 보험금 5만 원. 그게 다 부채로 쌓여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뭐 생명보험 업계다 그러면 종신보험이잖아요. 네. 종신보험은 죽을 때까지 돈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이 네. 납입을 하는데 매달 납입해서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납입을 하는데 그 10만 원씩 내면 10만 원 그게 다 부채로 쌓여요. 원래 그렇게 재무제표가 그렇게 생겨요. 그 재무제표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부채 많은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920%가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고객이 많으니까 고객이 다 돈을 맡기잖아요. 언젠가는 고객한테 돌려줘야 되는 돈으로 이걸 부채가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재무제표에. 근데 여러분들 그 잠깐 화면 보면요. 밑에 923%인데 여기 밑에 보면 자본 유보율이 1000%거든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받은 돈이 또 많이 쌓아두고 현금 흐름이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해상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이거 지금 차트상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이게 지금 2019년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제는 현대해상 같은 종목은 걱정 없이 그냥 장기 투자 계속 가져가셔도 되겠다라는 걸로 현대해상 배당받으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현대해상이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송범설의 시선 시간에는 현대해상을 다뤄봤습니다. 손해보험의 대장주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자사주의 비율도 높은 만큼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대 시장 여전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이 기세가 이어지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